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도 그렇고요. 왜 자꾸 이렇게 완화를 해주냐면 현재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잠실이나 강동구, 동탄 등등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책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집값이 다시 올라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 입주 물량 차이, 즉 공급에 대한 그래프인데 2022년을 지나서 앞으로 쭉 공급이 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4차례나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을 했고 기준금리 4%대에서 지금은 4.5%까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한 3.25%라고 하는 높은 금리가 단기간 만에 상승을 한 거고요. 당연하게도 이 금리가 시장에 준 충격이 너무나도 큰데다가 공포감까지 지배를 한 상황이에요. 금리가 언제 또 다시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에는 아파트 매매가를 하락하게 만들고 매수자는 사라지고 전세가까지 빨간색 전세가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갭 투자로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세가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 버티는 매물들은 경매로 나오기도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바로 이거예요. 거래량을 나타낸 표인데 2022년도 올해 들어서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죠. 이렇게 부동산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보고만 있을 순 없는 거죠. 이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면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고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렇게 연쇄 작용이 돼서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침체되는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하니까 정부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왜 다주택자를 밀어주냐면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보다 돈과 자본이 받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 현재 시장에서 총알이 많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더 힘이 있는 거고 또 그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정부에서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해서 거래량을 늘려버리면 어차피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이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카드로 이와 같은 다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걸로는 부족해요. 다주택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가장 큰 규제가 4가지나 걸려 있거든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와 대출인데 이 중에서 대출은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까지만 나오고 2주택자부터는 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2주택까지만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출이 안 나와 버리니까 갭 투자밖에 방법이 없었던 건데 이제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풀어줘도 다주택자가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나머지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남아서 여전히 중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과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3가지를 풀어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이 4가지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3가지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예요. 정부에서는 이번 달 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활을 하면 주임사 등록 시에 3가지에 대한 빗장이 한 번에 풀립니다.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취득세 감면도 받고요.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까지 중과 배제됩니다. 그래서 주임사가 예전과 같게 된다면 주택이 거의 없는 것과 동일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또 원래는 주임사가 부활했을 때의 혜택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소형 면적의 아파트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형 면적이라는 것은 5구제곱미터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요. 즉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곧 있으면 발표될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전부 다 치워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달 말에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주 내용으로는 내년에 경제정책을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인 즉슨 2023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을 대량으로 예고를 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주담대도 추진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집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하도록 풀어주고 LTV 규제 완화도 해줬죠.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익숙한 상황일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시즌 2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걸림돌을 다 치워주면 이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바로 할까요? 매수를 이분들이 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금리이고 두 번째는 DSR입니다. 금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저희 예상으로는 2023년도 초는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23년 말에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도표를 보면 2023년 말까지 5%에서 5.25% 사이로 유지가 되고 또 2024년부터는 4%대에 몰려 있어요. 금리 인하가 서서히 4%대로 시작을 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언제나 부동산 시장을 선도했어요. 먼저 이 선을 넘는 선봉대 역할을 했었는데 2023년도 초에는 이 높은 금리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금리 인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발생되기 직전인 2023년도 말부터는 다주택자 선봉대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DSR도 완화가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행보를 본다면 DSR이 풀리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가족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버티기 싸움에서 꼭 이기셔서 승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